자, 태국으로의 첫 여행을 위한 짐 챙기기입니다. 바트로 환산하고 달러도 환산해 왔습니다. 떠나기 전에 집에서 사진 한 장 찍고 이제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저남이 첫 터미널까지 데려다 줬는데 결국 패스포드를 안 가져와서 집에 와서 자가용을 타고 공항까지 도착해서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주차 세우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라비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항공권이 드디어 나왔고 이제 공항을 통과해서 면세 지역으로 들어가서 입국을 마쳤습니다. 이제 드디어 라운지에서 쉬고 있습니다. 면세 지역 라운지에서 벌써 저녁이 되고 있습니다. 조명 잘 받는 데 살고 찍고 드디어 비행기에 탔습니다. 비행기 기내가 생각보다 많이 좁고 버스 정도만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직 한국의 광경 이륙입니다. 이륙 하늘에 다 올라서 창밖에 하늘이 내려다 보입니다. 이제 저녁 해가 되고 그 안에서 물건을 참 많이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맥주로 시작해서 바이젠 살랑살랑 해서 3캔을 넣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비행을 갈 때는 우리가 다행히 비상구석을 어떻게 받아서 편안하게 갔습니다. 이제 자라고 불을 꺼주고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어느덧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공항입니다. 도착을 해서 무사히 잘 와서 첫날 A1 호텔에서의 조식입니다. 그 다음부터 조식을 먹고 첫날의 일정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호텔 조식이라는 게 간단한 뷔페입니다. 그래서 과일도 먹고 열심히 이제 빡센 일정이기 때문에 배를 많이 채워야 됩니다. 열심히 먹고 또 먹고 V자 하고 또 먹고 계속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은 호텔을 이제 아침에 나올 때 그 계단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큰 호텔입니다. 첫 번째 관광지로 와포사원을 가게 됩니다. 와포사원이라는 것은 보리수 나무 사원이라는 뜻인데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새겨서 올라간 석탑이 모두 다 납골당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사실은 네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태국은 95%가 불교의 나라라고 합니다. 나머지 5%는 뭐 기독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하나 봅니다. 와포사원을 첫 관광지로 여기서 코끼리를 2마리 조그만 것을 300바트를 주고 샀습니다. 12,000원 하나에 6,000원씩 주고 샀습니다. 자, 와포사원에서 사진을 꽤 많이 찍었네요. 여기서 이제 불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다시 요가를 또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와불입니다. 무려 42m인가 하는 그 와불 머리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사진을 찍고 누워서 있습니다. 그리고 발 쪽에는 108번뇌를 상징하는 그림들이 일일이 다 찍혀져 있다고 합니다. 태국은 이게 바로 108번뇌를 상징하는 발 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태국은 국왕이 있고 지금 뭐뭐 10세가 국왕이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총리를 선거로 뽑아서 운영되는 나라라고 합니다. 한국과는 시간 차이가 2시간 나고 보리수 나무에서도 사진을 한컷 찍고 그 다음에 그 아바타 영화에서 나온 그 나무에서도 사진 한 컷 찍고 덥습니다. 평균 기온 10월 현재 34도 45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봤습니다. 이제 와포사원을 뒤로 하고 다음 일정을 또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와포사원 안에서 조금 더 찍고 있습니다. 첫 관광지다 보니까 요가상하고도 찍고 그리고 요가뿐만 아니라 마사지를 굉장한 공부 과목으로 연구하고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버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는 곳이 바로 로얄 드래곤 식당이라고 중국에 생기기 전까지는 이제 세계에서인지 아시아에서인지 세계에서인지 가장 큰 식당. 기네스에 오른 거 보니까 세계네요. 5,000명이 동시에 식사를 했고 그때 1,200명인가가 서빙을 받다는 그 드래곤 식당입니다. 로얄 드래곤. 지금은 이제 중국인들이 거기다 또 만들어서 그게 지금 이게 바로 그 똠양꿍이라는 겁니다. 똠양꿍 자체는 한국 입맛에는 크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사람은 입맛에 맞았는지 여기서 먹고 또 먹고 한 7명 넘게인가 앉았는데
10명 정도 앉았는데 집사람이 거의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뭐 힘들었는지 꽤 많이 잘 먹었습니다. 똠양꿍 외에 그 외의 것들, 뭐 돼지고기를 갈아서 만든 거, 카레에 오징어로 만든 거, 닭고기 탕수육 등은 상당히 잘 맞았습니다. 이 로얄 드래곤 식당을 나오면서 사진을 한 컷 찍고, 로얄 드래곤 외부의 모습입니다. 벌써 이제 더위를 실감하게 됩니다. 목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다닙니다. 햇빛도 굉장히 세고 평균 기온 34도, 이날도 45도까지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10월까지는 건기고 10월까지가 우기고 11월부터 건기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다행히 운 좋게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대했던 코끼리 트레킹 장면입니다. 코끼리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코끼리가 하루에 1톤을 먹는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자연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먹으면 좋겠지만 우리를 운전해 주셨던 아저씨, 이 아저씨가 참 친절하고 정감 있게 잘해줬습니다. 이 아저씨가 찍어준 사진들입니다. 이게 본인도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제 자연에서 살지는 않는 건 뭐 안타깝지만 그래도 1톤을 먹는 그 코끼리가 괴로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 느낌에는 굉장히 즐거워하고 코끼리가 또 저를 태워주는 모습입니다. 100바트 정도? 100바트가 4,000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건 200바트 하면 8,000원 정도. 사진까지 다 이렇게 해줍니다. 코끼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친근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동물인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 코끼리라는 것은 건강과 평화와 복의 상징인 것이 이제 코끼리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바나나를 사서 코끼리에게 바나나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코끼리가 바나나를 먹어서 코끼리가 되게 코끼리 똑똑하네. 아저씨는 코가손이기 때문에 이렇게요? 서로 손을 잡고 인사도 하고 다 먹고 나서는 저렇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까지 인사도 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머리를 숙여서 인사까지 정말로 신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국 하면 마사지를 갔습니다. TV에서 보는 그런 고급 형태의 마사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예전 군대 숙소처럼 한 방에 한 20명씩 들어가가지고 매트 위에 누워서 하는 마사지입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저건 효과는 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알카자이 쇼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저런 모습이지만은 사실은 전원이 딱 다 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는 2층에서 봤습니다. 돈을 더 내고 1층에서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랍니다. 그 멀리서 보기에는 여자들 같지만 끝나고 바깥에 나갈 때 또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알이라는 겁니다. 이때 한국 사람들 박수 많이 나갔습니다. 사진 찍냐고 바깥에서 가까이 보게 되면 남자라는 티가 꽤 납니다. 태국인 나라는 이 트랜스젠더 비율이 무려 14%가 넘는답니다. 공식적으로만 14%, 즉 10명에 2명이 트랜스젠더입니다. 예전에 그 미얀마 이쪽에 계속 내륙에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다 접해 있기 때문에 전쟁이 하도 많았던 나라라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여성 인척을 많이 한 게 또 원인이 된다고 하고 윤회 사상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바깥에서 저렇게 맥주와 소주 한 잔을 호텔 앞에 있는 펍에서 한 잔 가이드와 함께 즐겼습니다. 이때 가이드로부터 참 진솔하고 솔직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그 임재범의 노래와 BTS의 노래, 이정석의 노래 등등을 했습니다. 역시 한류가 인기인지 종업원들이 따라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여긴 거기가 아니군요. 여기는 그 파타야로 이미 갔습니다. 파타야의 워킹 스트리트라는 거리입니다. 좌우로 술집이 즐비한데 우리 팀은 대부분 가족형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킥복싱을 보여주는, 물론 약속교육이지만 상당히 세게 때렸습니다. 보통 사람은 약속교육이라도 맞으면 장파열 정도 올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같이 한번 포즈를 취해주고 그 다음에 이후에 뱀쇼가 나오게 됩니다. 포즈 또 한번 취해주죠. 이 사람들을 선수로 뛰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잽 자세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 잽 이렇게 날려주고 끝나고 나서 이제 아주 희한한 폼을 잡고 있습니다. 끝나고 이제 저는 이렇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제 집사람이 출동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싸움은 이제 저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그 뱀의 체험을 하러 가게 됩니다. 이렇게 와서 이 사람은 코브라를 가지고 먼저 뱀쇼를 합니다. 코브라는 양쪽 귀 날개를 활짝 핍니다. 그 불교의 전설에 의하면 비가 많이 내릴 때 부처님이 수행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준 것이 코브라라고 합니다. 자, 집사람이 올라가서 뱀을 얹자마자 바로 주저앉습니다. 표정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해봐. 뱀을 걷어내자. 해봐. 됐는데. 한번 더. 그렇지. 잘한다. 오케이. 오. 두려움으로 잔뜩 부은 얼굴을 해가지고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여기서 두려움을 아주 공포에 지금 폭발 쓰러진 장면에서 링에서 이제 은퇴를 하는 모습입니다. 저 워킹 스트리트에서 또 지나가다 보면 담배 쇼하는 아저씨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해보세요. 담배 쇼를 또 하게 됐습니다.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호텔로 들어오는 모습 같습니다. 들어와서 회사에서 제공한 열대 과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망구스틴이라는 것이 가장 맛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열대 과일 패션 후리츠라는 걸 하나 알게 됐고, 망구스틴, 이게 이제 그날 밤에 호텔 앞에 있는 그 펍에서 가이드와 함께 정말 대화를 많이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하와이안 피자에 맥주 5병을 이제 먹는 현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그 펍에 장식돼 있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노래하는 거는 집사람이 찍었기 때문에 영상에 못 올라오고, 집사람이 노래하는 거를 이제 제가 찍었는데, 제가 어디 나가서 노래를 하면 이제 자기도 저렇게 한 번씩 해보는 걸 한번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이때는 아마 가을 노래를 한 것 같습니다. 뒤에 연주하시는 분이 필리핀 분들인데 매너팁을 주면 참 좋아하십니다. 여기 종업원들도 매너팁을 주면 참 좋아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또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그 대망의 파타야 다음 날입니다. 5시에 모닝콜 받고 생각이 조금 나네요. 6시에 아침밥을 든든히 먹고 7시에 집합인데 아무도 늦지 않아서 정말 좋은 팀워크, 가족과 같은 팀워크를 보여줬던 좋은 여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빠르다는 그 모터보트, 스피드보트를 타고 파타야 산호섬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까지 좋을 줄은 몰랐었는데 코끼리 트레킹도 굉장히 좋았고 파타야 해변으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저 뒤에 보면 이제 쫙 벤치하고 파라솔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식당 뭐 이런 거 바닷가에 착 올릴 수 있게 그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물 색깔이 속초 동해안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색깔 자체가 다릅니다. 저기는 이제 무슨 아쿠아마린 색깔이라 그럴까? 약간 초록색하고 하늘색이 살짝 섞여 있는 거. 하늘색도 났다가 연두색이 좀 난다 그럴까? 그렇고 아침 8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에서 따뜻하니 잘 데워진 물 같은 거. 그렇다고 해서 더럽지도 않고 굉장히 깨끗하고. 저는 2시간 동안 그냥 맨눈으로 바다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화와 즐거움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구나라는 큰 평화를 얻은 여보 겁니다. 계속 와. 평화는 무슨 잘하고 있어.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 뒤에 굴곡과 명암을 남기고, 그래서 차라리 평화를 선택했었는데 평화와 즐거움이 재밌구만. 어둠 없이 어우러질 수 있구나. 아주 여유롭고 진짜 잘한다. 정말 기억에 남는 장소였습니다. 아야 만다린이다 만다린. 하고 있습니다. 평양. 만다린이요? 저병도 또 굉장히 멋있게 잘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유튜브에 집사람도 굉장히 깊은 장소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색깔입니다. 이게 바로 파타야의 물 색깔. 물 온도도
굉장히 사람이 생각보다 느끼기에 물이 정말 편안하고 미지근하고 좋은 너무 온도고 편안한데요? 굉장히 물이 깨끗합니다. 근데 단지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네. 정말로 우리가 10시 정도에 끝났는데 10시 정도가 되니까 중국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인해 전술을 아직까지도 몸소 보여주는 사람들이 뭐 거짓말 같겠지만 뭐 600명, 1000명 정도 오는 것은 장난도 아니고 우리는 뭐 20명 정도인데 600명, 1000명 정도 오는 것은 이제 장난이랍니다. 15,000명까지 오는 걸 봤답니다. 한 팀이. 중국의 다단계 회사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비행기가 이틀 동안을 내린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그 로열 드래곤 식당에서도 1,500명 들어가는 거 봤습니다. 여행 분위기가 갑자기 전쟁터로 바뀌면서 그런 분위기가 왔습니다. 여기도 10시에 이제 중국인들이 오면서 굉장한 파이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이 평화로운 바닷빛깔, 그 안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모습,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끝나고 먹던 수끼라는 전통 음식인데 사실 한국의 오뎅탕 정도 수준의 이것저것 많이 넣었다라는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마주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수끼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파테야를 갔다 와서는 이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상시장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상시장 앞이네요. 수상시장은 뭐 오징어 이런 거 파는 수산시장이 아니고 플로팅 마켓이라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수상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뒤에 코끼리는 조각입니다. 상입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고. 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정말 좋은 거, 다양한 거, 뭐 이쁜 거, 아기자기한 거 정말 많이 팝니다. 티셔츠 같은 거 뭐 한 200바트 8,000원이면 굉장히 그림 이 열대 분위기, 이국적인 분위기 나는 거 많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그 물 위를 베트남 배 같은 거를 타고서 한 2-30분 정도 돌아다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모자가 바로 햇빛에 얼굴 탈까봐 쓰라는 그 모자입니다. 요거를 조금 큰 거는 모타로 운전하고 그리고 방향은 사람이 이제 해야 되고 조금 작은 건 사람이 노를 져서 다닙니다. 요것도 굉장히 색다른 경험에 괜찮습니다. 저는 태국 여행 코스 굉장히 타일랜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사진이 많기 때문에 태국 여행을 혹시 안 가신 분들이 보시게 되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 물 위로 다리들도 있고 이렇게 배를 타고 한참 다니다 보면 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은 이제 조용해서 그런지 티가 안 나고 뭐 프랑스 사람, 소련 사람, 뭐 우즈벡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저는 이제 유독 프랑스 사람을 좀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저 수상시장에 가서 이제 바로 이 티셔츠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티셔츠를 산 겁니다. 이것저것 많이 사고 뭐 팔찌도 사고 태국하면 코끼리니까 건강과 평화, 복과 재물의 상징 코끼리도 사고 티셔츠 열대 야자수 있는 티셔츠도 사고 해서 이제 플로팅 마켓의 즐거운 쇼핑을 마치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색달라서 그런지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똑같은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뭐 똑같은 뭐 5초도 안 돼서 지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코코넛을 이제 이것이 50바트인가 정도 합니다. 50바트면은 2,000원인데 처음 먹어봤습니다. 굉장히 양도 많고 맛있습니다. 이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뭐 물도 잘못 사면 2,000원이니까 한국 돈으로. 그리고 2,000원이면은 뭐 100바트에 4,000원이니까 50바트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와서 황금절벽 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저 뒤에 있는 게 불상입니다. 저게 이제 다 파가지고 저기다 황금벽돌색의 타일을 붙였답니다. 저 바위의 모양은 코브라의 날개 핀 모양이고 부처님의 눈에는 양쪽 눈 각각 108개씩의 보석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가슴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답니다. 여기가 두 번째 묵었던 호텔 T65 여기서 이틀을 묵었습니다. 집사람이 전화하느라 호텔 수영장에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와서 저는 다시 한번 여기서 수영을 해서 총 2번을 여기서 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게 호텔 풀장 바로 바깥으로 바다 전망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데를 와보게 되는 경험을 결국 하게 되다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라카이나 괌이나 푸켓 요런 데 하이난성이나 요런 데가 관심이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의 탈의하고 저병을 또 멋지게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영상에 유튜브에 올리고 지워서 여긴 못 넣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이제 바로 푸짐한 호텔식 시푸드입니다. 바다 음식을 크게 좋아하진 않는데 게와 가재 같은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생선을 많이 먹진 않는데 집사람은 이때 게와 가재를 아주 실컷 먹어서 그것만 하더라도 여행비 전체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라면은 저는 굉장히 저렴하게 갔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먹으면 식사 한 번으로 여행비가 다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라면은 저는 그래서 소고기 스테이크, 말이 소고기 스테이크지 그냥 소고기 익힌 겁니다. 뭐 스테이크 집에 와도 사실 다 마찬가지니까 유명 연예인이 선전하고 뭐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스테이크 집 뭐 가본 적도 없지만 가봐도 비슷한데 가봐도 다 비슷했습니다. 그걸 갖다 그냥 특별하게 이제 호들갑을 떨면서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뭐 실제로 그렇게 좋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그날 저녁에 또 태국에 있는 마트를 가보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그날 저녁에는 이제 저기 대구인가 부산에 사시는 그 은퇴하시고 다시 또 이제 은퇴 후에 감리 일을 하시는 아저씨와 진솔한 얘기를 어제 갔던 그 펍에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몸이 피곤해서 죽을 맛이었습니다. 들어와서는 집사람이 받았던 망고를 갖다가 깎아서 먹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악어 농장 3일째 마지막입니다. 벌써 악어 농장이 뭐 악어는 몇 마리 있고 딴 거는 별로 없을 줄 알고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 벌써 끝나는 분위기가 나고 파타야에 갔다 와서는 벌써 여기 끝나는 분위기가 나서 좀 그랬는데 생각외로 악어 농장에 볼 것 같습니다. 쌀 화석도 있고 저 나무 화석도 있고 저 앞에 앉아서 쉬는 모습입니다. 우리 가이드가 있었는데 정말 잘해줬습니다.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들도 선택관광 인색하게 막 뺄라는 사람 없었고 오히려 더 선택관광을 많이 해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아주 정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현지인이 할 때는 뭐 그걸 뭐 10,000원, 20,000원에 하지만 우리가 할 때는 선택관광 하면 뭐 50,000원에 한다고 그걸 치더라도 그것도 그 사람들 직업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그렇게 뭐 호구처럼 하는 거 말고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요것이 이제 악어쇼입니다. 뭐 굉장히 훈련됐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뉴스에도 30년 동안 악어쇼 하던 사람이 악어에 물려 죽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을 만큼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악어가 지능이 없답니다. 이것이 이제 악어쇼 하는 데서 또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나 찍었습니다. 마치 빈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사람은 저기서도 악어 등에 올라타서 사진을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집사람께 안 나오고 같이 갔던 2학년짜리 인상 깊은 꼬마가 나오고 집사람은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집사람도 올라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백호 살아있는 겁니다. 사자 중에서도 백호랑 저희가 또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됩니다. 둘이서 찍는데 되는데 이제 따로따로 한 명씩 매너팁을 떨어주면서 따로따로도 한 명씩 더 찍었습니다. 살아있는 사자입니다. 신경 쓰이게 하면 으르렁합니다. 이것도 자기가 편안해서 기대고 싶은 데만 딱 기대고 그러시면 고개 탁 드는 게 정신 차리네요. 역시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왔다 갔다 하거나 눈앞에서 오면은 으르렁대는 소리가 이게 들립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놈하고 믿음직스럽게 바깥에 실제 넓은데 악어가 돌아다니게 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보다 또 더 큰 악어들도 또 더 여러 마리 많았습니다. 살아있는 화석 얼마만큼 오래됐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명력이 강한 악어. 요게 이제 사막의 장미라는 나무 한 그루에 3,000만 원짜리랍니다. 그래서 이제 악어 농장을 빠져서 이렇게 나와서 점심을 먹으러 파인애플 농장으로 왔습니다. 실제 파인애플 농장은 아니고 서비스인데 파인애플이 이렇게 자랍니다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여기서 비빔밥을 먹고 두리안을 시켜봤는데 두리안 먹고 바로 오바이트 할 뻔했습니다. 파인애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익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저거 하나 심고 나는데 1년 반인가 뭐 그렇게 걸린답니다. 1년 반인가 6년인가.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뚝뚝이 뚝뚝이를 타고 방콕 시내로 향하게 됩니다. 뚝뚝이가 이게 뚝뚝인지 세발 오토바이로 만든 택시 같은 겁니다. 뚝뚝이 맞아. 뚝뚝이. 그거를 타고서 아주 신나는 그 시내 질주를 하게 됩니다. 희한한 거는 태국에서는 도로에 오토바이, 뚝뚝이,
뭐 트럭, 승용차, 뭐 오토바이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 다 섞여 지나다니는데도 빵빵거리지도 않고 이분들하고 둘째 날 맥주를 한잔한 겁니다. 저 아저씨랑 아주 얘기가 잘 통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도 안 나고 빵빵거리는 사람도 없고 참 좋았습니다. 아, 저 아저씨는 또 저보고 영화 보조 출연 한번 했다고 자꾸 이제 영화 배우라고 불렀던 그 아저씨인데 자주 마주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방콕 시내 아시안티크라는 곳에 또 아마 왔나 봅니다. 아시안티크, 여기도 세계에서 엄청나게 크고 유명한 시장이라는데 상인들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나이든 아저씨서부터 아주머니, 학교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뭐 중고등학생 정도로 되는 소녀,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중고등학생 정도 된 소녀들이 값을 참 많이 잘 깎아줘서 거기서 꽤 여러 개를 산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놀이공원도 이렇게 있고 정말 없는 게 없는 정도입니다. 뭐 귀신의 집도 있고 저기 대회전 마차도 있고 뭐 별의별 게 없는 게 없습니다. 펍, 맥주집도 있고 뭐 기념품 가게, 옷 가게, 뭐 향수 가게, 하여튼 생각하는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요게 이제 거미, 저 뒤에 보이는 허연 게 유령입니다. 저녁 일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상 파티를 위해서. 그런 거는 해본 적도 없고 약간 지나치다, 잘못하면 향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발랑 까지지 않고 외국인들도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나는 세계 음악 속에서 정말 향락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게 정말 즐거움을 만끽하는 정도의 수준, 그 정도까지였습니다. 역시 한류인지 한국 노래가 참 많이 나왔고 한국 노래가 나오자 한국 사람이 많이 타 있었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이 이후에 중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 아마 노래를 꼭 그쪽에 살짝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고, 중간에 아마 그 태국 여자들 같은데 인도 여자들처럼도 생겼고 분위기 봐서 셋이서 나와서 그 춤을 또 그렇게 신나게 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갈 때 손님들이 $1 정도씩 팁을 줍니다. 1,000원이죠. 근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숫자가 적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너무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먹고 그 사람들이 사는 직업이 먹게 됩니다. 이 굉장한 음주인데 야경. 이 카메라에다 담지 못했지만 이것이 이제 저희 안내해 주었던 이제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굉장히 친절하고 정감 가게 잘 챙겨주면서 정말 잘해줬습니다. 노란 풍선에 칭찬해주고 싶은 또 아저씨가 둘째 날 같이 맥주 한잔 나왔던 또 그 아저씨입니다. 얼마나 마음을 잘 알고 대화가 잘 통하는지. 이 아쉬운 거를 마치고 드디어 다시 가이드가 먼저 데리고 와서 10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비상구석이 아니라 자리가 좁았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추억과 감동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